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기는 딱 지는 힌트인데 뭔가 깡통일 같기도 하고 SUV는 아닌 것 같아. 세단인데 요런 휠 어떤 차량이 갖고 있을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여기 나가는 메일로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 참고하셔서 첨부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예산은 최대 650에서 700만원, 취등록세 및 부대 비용 포함, 용도는 출퇴근용, 평소엔 거의 운행량이 없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의 초장거리, 국토 횡단, 왕복 600에서 700km, 월 가용유지비는 보험료, 기름값, 세금 포함 30에서 35만원인데 보험료가 얼마나 나온지 모르겠으나 요정도 비용이면 거의 자동차를 굴리는데 최저 같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호 디자인은 흰색, 검은색, 쥐색, 선호 차종은 SUV, 해치백, 세단, 차급은 소형 혹은 준중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요 부대 비용까지 다 하면 거의 차값 자체를 500만원 조금 넘어가게 넉넉 잡아 500만원 중후반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SUV는 너무나도 좀 꼬질꼬질하게 키로수 막 거의 20만 다 되고 사고 이력 낭낭하게 있고 구매했을 때 유지 비용에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요 당시에는 소형이나 준중형 SUV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베스트 픽을 생각해보자면 한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은데 예상을 하셨겠지만 투싼 IX나 스포티지 R 이런 친구들이 그냥 무난한 픽으로 봤을 땐 베스트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대 키로수 10만 킬로 중후반대 키로수 10만 킬로 중후반대면 어떻게 몇 년 못하고 차 망가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애초에 예산이 높지 않고 어쩔 수 없고 그리고 10만 킬로 중후반대 구매해도 대개는 그냥 무난하게 잘 굴러갑니다. 대개는 한 5, 600만원짜리 차 사면서 이것저것 다 괜찮고 무난한 거 원하시면 도깨비 신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건에서 무난한 픽을 보시려면 스포티지 R, 투싼 IX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해치백으로 다른 친구 한 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친구는 13년식 12만 킬로 i30 차값은 590만원인데 부대 비용 세금 다 하면 갖고 와서 소모품도 간단히 바꿔야 돼 이런 조건에서 조금 빠듯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비용을 조금 더 내시던지 키로수나 컨디션을 조금 더 깎으시던지 그건 선택하시면 되고 은색으로 한 이유는 은색 아니고 하얀색 이런 걸로 하면 또 차값이 플러스 100만원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확 점프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선택 2010년대 거의 중반대 i40나 이런 친구들 디젤 보면 7단 건식 듀얼 클러치 들어가면서 변속기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까진 그냥 6단이다.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성능을 많이 포기하고 그냥 무난한 원툴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6단 일반 변속기 들어간 차량 보시면 되고요. 뒷범퍼, 앞범퍼 색상이 조금 화려한 걸로 봐서 앞뒤 단순 교환 들어갔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내역상에는 다른 부위에 교환이나 판금 이런 건 없었던 친구 1대 차주가 거의 최근까지 탔던 그런 차량인데요. 요정도 가격대, 키로수, 등급 요런 친구들은 주인이 대개 대여섯 번 바뀌어도 평균으로 쳐주지만 거의 매물 중에서 몇 안 되게 주인이 많이 바뀌지 않았던 차량 그래도 나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차량을 쭉 보면 1대 차주가 쭉 오래 탄 차량들은 신차 때부터 그냥 깔끔하게 그냥 평균보다는 모든 차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관리가 조금 더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내가 쭉 탄 차량이니까 뭘 언제 바꿔야겠다 소모품을 언제 바꿔야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비교적 조금 더 괜찮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엔진이 크진 않더라도 차 자체가 조그마니까 아반떼 해치백 버전이니까 1.6 디젤 정도만 달려도 출력에선 전혀 부족할 것 없이 넉넉함을 보여주고요. 연식이 됐기 때문에 갖고 오시면 아마 경운기일 겁니다. 차 자체에 온몸으로 진동이 느껴져. 요 정도 연식 차량들은 제가 늘 설명드리는 엔진 변속기 진동을 잡아주는 마운트 꼭 바꿔주시면 차값을 생각했을 때 엔진 미미만 바꿔주시면 한 20만원대 나올 것 같은데 확실히 체감이 크니까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때가 끼는 부분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살짝씩 클리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는 그냥 엔진 오일만 잘 바꿔주셔도 한 7, 8천에 한 번씩 바꿔주시면 적어도 내가 5년 이상 탈 때 동안 큰 문제는 없을 친구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당시 소나타나 아반떼를 살짝 섞어놓은 이런 변태 같은 디자인인데 당시 현대가 좋아하던 파랑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고
아반떼급이지만 나름 아반떼보다는 재질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하이그로시, 크롬 이런 것들이 적당히 섞이면서 신차가도 아반떼보다 조금 더 비쌌지만 제 기억상에 거의 한 200만원 정도 더 비쌌던 것 같은데 비쌌던 만큼 여러 부분들에 조금 더 보강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아쉽게도 직물 시트가 되어 있다.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도 직물 시트가 있던 차량을 탔었지만 먼지 폴폴 올라오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시트 커버 씌우자니 에어백이 제대로 뚫고 나올까? 라는 걱정과 함께 많이 아쉬움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 같네요. 그리고 2열은 진짜 아반떼는 앉으면 머리가 이렇게 눕히잖아요. 근데 i30는 비교적 엉덩이가 튼실하면서 머리 공간 자체도 나쁘지 않다. 시트가 작아서 성인이 장시간 타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공간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 재질을 보면 오히려 최근까지 나오던 벨로스터 N 그런 친구보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준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핸들은 당시 그랜저, 산타페 이런 친구들 다 똑같이 쓰던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요 정도 급에서는 십몇 년 전 준중형에서 당연하진 않았던 핸들 오디오 조절, 전화, 열선 기능 이런 건 있었고 지금 상태가 많이 메롱인데 차값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또 새 걸 사다가 바꿔 이런 것보단 그냥 핸들 커버 씌우시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은 없는 모습인데 내비는 뭐 스마트폰 거치해서 보면 되겠지만 후방 카메라는 정말 저렴하게 하시려면 룸미러에 들어가는 그 후방 카메라 있죠. 완전 작고 사양에 따라서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가장 저렴하게 하시려면 룸미러에 있는 후방 카메라 하시면 되고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안드로이드 올인원 얘도 마찬가지로 순정 인터페이스와 연동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만 보시려면 기기 자체의 비용이 높진 않다. 그리고 요 정도 연식의 준중형 차량에서 정말 당연하진 않은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있고 한 2010년도 전후부터 슬금슬금 들어가던 에코모드 있고 레인 센서는 없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이패스 룸미러도 없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연식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리고 트렁크 공간성은 아반떼급이지만 요 러기지보드 없애버리고 2열 눕혔을 때 차박은 솔직히 어려워. 그리고 여기 푹 파여 있어서 무겁고 큰 짐들 싣기에 약간 아쉬울 순 있어. 근데 적당히 그냥 애들 유모차 짐들 요런 거 싣거나 내가 젊은 양반이야 막 20대인데 혈기왕성해서 놀러가야 돼 맨날 친구들이랑 짐 때려놓고 놀러가 요 정도로는 정말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친구 같다. 이 친구의 단점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선호되지 않는 해치백 디자인.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으면 해치백, 여기서 한 칸 더 있으면 외건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한 10대 중 9대는 이런 차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단을 선호하기 때문에 좋은 상품성에도 큰 인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뭐 가격을 생각했을 때 단점은 그 정도가 유일하지 않을까. 장점으로 보면 당시 나오던 아반떼 MD보다 훨씬 괜찮은 운동 성능. 아무래도 하체가 좀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딱딱한 건데 좋게 말하면 또 단단하게. 그랜저 IG도 조금 고평가 받는 게 나름 하체가 K7 같이 말랑말랑한 친구보단 단단하게 되면서 고속 코너 이런 데에서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고평가를 받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i30도 정말 안타까운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 MD보다 거의 반급, 한급 위급의 운동 성능을 보여주고요. 요거는 동생인 액센트도 마찬가지고 고장났을 때 경차 다음으로 저렴한 정말 엄청난 유지비.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요것저것 막 클리닝, 교체 이런 거 들어가도 뭐 파트별로 10만원대를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 거의 다 10만원대 안에서 끝나. 물론 고장도 잘 없지만 이만한 엔진룸에 엔진이 조그만싸네, 열도 잘 안 받네 이런 느낌 때문에 물론 사람도 아무리 튼튼해도 나이 먹어감으로써 관절염,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들도 한 5년 지나가면 슬슬 아프고 얘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아픈 부분은 있지만 제가 늘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에선 뭐 크나큰 고질병은 없다. 요 정도는 그냥 자동차라는 카테고리를 굴릴 때 어쩔 수 없는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구독자 추천 영상이다 보니까 항상 무난한 픽을 다뤄서 이제 조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부터는 변화를 살짝 줘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른 장점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넉넉한 공간성, 급을 생각했을 땐 조금 더 괜찮은 인테리어 재질 그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590만원짜리 i30 점수를 한번 줘보자면 요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아무래도 많이 호불호가 갈리는 친구라서 높게 못 줘서 2점 정도 줬고 내구성은 그냥 무난하게 내가 송호품만 잘 바꿔준다면 폭탄이 되어 돌아오진 않는다.
물론 요 다음 모델은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얘까지는 그래도 폭탄까지는 아니다. 근대 티질이다 해서 살짝 감점해서 3.5점. 성능은 현대기아차의 준중형급을 생각했을 땐 나쁘지 않은 주행 성능, 급을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공간성, 그런 걸 생각해서 4점 줬고, 가격은 솔직히 비싼 차값은 아니나 야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거의 600선이야?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패밀리카로 접근한다면 조금 더 괜찮은 선택지인 스포티지 R이나 투싼 IX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을 한 100만원, 150만원 더 주면 소렌토 R 이런 친구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는 썩 괜찮은 편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오늘 친구는 키로수가 낮은 편에 속하지만 그래서 3점을 줘봤고, 유지비는 얘가 복합연비가 아마 리터당 한 15km, 16km대 나오는데 고속도로 올라가면 20km 중반대 살살 타면 그냥 기본으로 나옵니다. 시내에서도 10km대 초중반 그냥 나오고, 그리고 현대기아차에서 거의 경차 다음으로 가는 엔트리급, 송호풍 교체, 고장났을 때 정비 너무나도 저렴하기 때문에 4점을 줘봤습니다.